자, 들어오세요. 들어온 사람들은 출석 체크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학번 먼저 쓰시고 뒤에다가 성명 쓰시고 그렇게 해서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3장 7절 역함수의 도함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면 그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럴 때 그 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것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 인버스 프라임 x 우리 정의를 알고 있죠. 정의대로 계산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인버스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인버스 x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f 인버스라는 함수를 y는 f 인버스 x다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다시 얘기하면 f의 역함수가 x를 y로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는 y를 x로 보내고 있죠. 이런 과정을 기호로 표기하면 f가 y를 x로 보낸다. x는 fy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할 텐데 여기 분자가 있어요. 이 분자의 값을 k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계산할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h가 0으로 가면 여기 있는 h가 0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k라고 놓은 값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값인데 h가 0으로 가니까 이쪽은 f 인버스 x로 가고 거기서 마이너스 f 인버스 x 이렇게 계산이 될 테니까 k는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 k도 0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그러면 f 인버스 x 플러스 h 이 값은 f 인버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함수 f 인버스 x를 y라고 놨어요. 그렇다면 이 값을 y라고 두었으니까 이 전체의 값은 y 플러스 k가 되지요. 자, 이걸 해석을 해봅니다. f의 역함수가 x 플러스 h를 y 플러스 k로 대응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또 역함수의 정의대로 이것의 역함수의 역함수, 즉 f 인버스의 역함수 f죠. f는 이걸 거꾸로 보내줘야 돼요. f 인버스가 x 플러스 h를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y 플러스 k로 f는 y 플러스 k를 이렇게 거꾸로 보내줘야 돼요. f가 y 플러스 k를 x 플러스 h로 보낸다. 그걸 기호로 쓰면 f가 y 플러스 k를 x 플러스 h로 보낸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h는 fy 플러스 k입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h를 구할 수 있어요. x를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h는 이항해서 fy 플러스 k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y가 f 인버스 x다라고 하는 것이나 x가 fy다라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는 fy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fy 플러스 k에서 fy를 빼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을 바꿉니다. 조금 전에 h가 0으로 가는 것은 k가 0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긴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f 인버스 프라임 x를 이렇게 정의로 써놓고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분자를 k로 치환했죠.
f 인버스 프라임 x는 이런 극한이었는데 이 정의 위에 있는 이 분자는 k라고 바꿔놨고 그렇게 놓고 이항하니까 h라는 값을 구했죠. h는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여기 분모에 있는 h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극한은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fy 플러스 k 마이너스 fy 분의 k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 분모 분자를 k로 나눠 보겠습니다. 분자를 k로 나누면 1이죠. 분모를 k로 나눠주면 여기 이렇게 k로 나눈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의 극한은 이렇게 k로 나눠놓고 분모 극한분의 분자의 극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의 극한, 분의 분자의 극한은 상수니까 그냥 그 상수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값이 됐죠.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분모를 살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연쇄법칙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이것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것은 우리가 네모 프라임 세모라고 했어요. 여기 네모는 F예요. 그렇죠? 세모는 Y예요. 그렇죠? 그럼 프라임은 Y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F 프라임 Y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있는 Y는 F 인버스 X였어요. 그래서 Y를 F 인버스 X라고 바꿔 놓으면 이 전체의 값은 F 프라임 F 인버스 X 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되죠. 그렇죠? 이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역함수의 도함수는 그냥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역함수의 도함수는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서 역수치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dx분의 dy라는 값은 dy분의 dx를 계산해서 그걸 뒤집으면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값과 이 값을 갖다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세요. fx가 2x 플러스 코사인 x다. 그럴 때 f 인버스 프라임 1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fx가 이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직접 구하려고 하면 이걸 대수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적으로 풀 수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역함수의 도함수가 필요하다. 그럼 사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미분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처럼 역함수를 대수적으로 계산하긴 어려운데 어떤 특정한 점에서는 그 역함수에 의해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fx가 2x 플러스 코사인 x일 때 f 인버스 프라임 1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함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함수의 도함수 기술을 씁니다. 자, 그럼 정의대로 가볼까요? f 인버스 프라임 1은 조금 전에 정리해서 f 프라임 f 인버스 1분의 1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f 인버스 1이 얼마인가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특정한 점에 대해서는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면 이쪽은 2x 0이 될 거고 이쪽은 코사인 0 1이 되겠죠. 그렇죠?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f 인버스 1이라는 값이 0이구나 하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값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f 프라임 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되는데, 예, 이제 f라는 이 함수의 식을 가지고 미분해서 그냥 뒤집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분합니다. 2x 플러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2x 2가 되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2 마이너스 사인 x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f 프라임 0을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0 대입하면 2 마이너스 사인 0. 근데 사인 0은 0이죠. 그래서 이 값은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f 프라임 0이 2가 됐으니까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f 인버스 프라임 1은 f 프라임 f 인버스 1분의 1인데 f 인버스 1이 0이었으니까 이 값은 f 프라임 0분의 1이고 f 프라임 0은 주어진 식을 가지고 미분계수를 계산해 봤더니 2였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출첵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예, 쉬운 두 사람 보내줬네요. 안 보낸 사람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예, 지수함수의 도함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수함수의 도함수 얘기하기 전에 E라는 수를 정의를 할게요. 예, E라는 수는 어떤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는 이 수열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으로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E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다.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정의예요. 예, 이렇게 이름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하는 이 수열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항은 n에다 1을 대입하면 돼요. 1 플러스 1분의 1의 1승. 그럼 그 값이 2가 되겠죠?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계산하면 4분의 9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n에다 3을 대입하고 1 플러스 3분의 1의 3승. 예, 계산하면 27분의 64가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이렇게 계속 항이 계산될 텐데 이 수열을 보면 2보다는 4분의 9가 커요. 4분의 9보다는 27분의 64가 커요. 뒤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수열은 증가 수열입니다. 그런데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하는 것은 n이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돼도 이게 3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3보다 작아요. 그래서 3이 이렇게 이쯤 있을 텐데 이 오른쪽에는 항이 없는 거예요. 즉 위로 6에다라는 거죠. 위로 6에. 자, 그렇다면 어떤 수열이 증가하는데 위로 6에다? 예, 그 수열은 수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보다 작은 어떤 값 중에서 예, 이 수열이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 수렴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 수가 3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그 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수의 이름을 2라고 준 겁니다. 예, 이렇게 정의한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라는 걸 정의했으니까 이제 지수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A가 0보다 큰 수예요. 그 중에 1은 아닌 걸로 선택을 할게요. 사실은 1을 선택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예, 괜찮아요. 하지만 예,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A가 1이면 그렇게 만든 지수함수는 상수함수가 돼요. 그래서 예, 1은 상수함수가 되니까 그냥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포함시켜도 됩니다. 자, A를 0보다 큰 수로 선택을 했어요. 그럴 때 그 A라는 수를 가지고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A의 X승, 예, A의 X승, A를 X번 곱한 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함수를 예, 뭐라고 부르냐? A를 밑수로 갖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A를 밑수로 갖는 지수함수, 그 규칙은 A의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 밑수가 되는 A라는 수를 살펴볼까요?
0보다 크고 1은 아니고 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2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이 수를 계산하면 2.7, 18, 28, 18, 28, 4, 5, 9 어쩌고 이렇게 나가요. 자, 그래서 이 수는 0보다 크지요. 그 중에 1은 아니지요. 예, 이렇게 이 2라는 수도 이 지수함수의 미수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수로 선택해서 만든 지수함수, 즉 fx는 2의 x승, 예, 이렇게 생긴 함수지요. 이 함수를 지수함수 중에 특별하게 자연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 지수함수.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지수함수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지수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예, 이 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돼요. 어쨌든 둘 다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를 가져요. 그래서 그 역함수를 기호로 쓸게요. fx는 a의 x승, a를 밑으로 갖는 지수함수.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로그 a의 x 이렇게 써요. 로그 a의 x. 로그, log까지만 쓰고요. 예, 이건 로거리즘이란 뜻이고요. 로그 함수란 뜻입니다. x하고 로그하고는 같은 선상에 쓰고요. a는 반칸 내려 쓰면 돼요. 읽을 때에는 로그 a의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함수, 즉 a의 x승의 역함수, 로그 a의 x,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갖는 로그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자연지수 함수도 있었어요. 그럼 a가 2다 그러면 자연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의미상으로는 y는 로그 2의 x다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하지만 이 기호는 지금 현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로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만 잠깐 썼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신 이런 의미로 어떻게 쓸 거냐? lnx라고 쓸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을. 예, lnx 이렇게 쓰고 lnx라고 읽으셔도 되고 그냥 로그 x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자연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L 하는 것은 로그 함수라는 뜻이고요. 로거리즘. 예, 이런 뜻이고요. N 하는 것은 이게 자연 로그다라는 걸 표기하기 위한 겁니다. 내추럴 이란 뜻이에요. 예, 해서 LN 하고 쓰는 것은 내추럴 로거리즘 이란 뜻이고 그냥 말 그대로 로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로그 하고 읽으셔도 돼요. 미수가 없을 때는. 그리고 자연 로그다. 미수는 2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수함수와 그 역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기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y가 로그 a의 x다. 이렇게 로그 표현으로 쓰는 것하고 x가 a의 y승이다.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쓰는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예, 로그라는 함수가 x를 y로 옮겼다. 그렇다면 그 역함수, 지수함수는 y를 x로 옮겨줘야 되죠. y를 x로 옮겨줘야 돼요. 지수함수는. 그렇죠? 그래서 y가 로그 a의 x다. 이렇게 쓰는 거나 x가 a의 y승이다. 이렇게 쓰는 거나 같아요.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자연 로그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y가 lnx다라고 쓰는 거나 여긴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의 y승이 x다라고 쓰는 거나 같아요. x가 2의 y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 표현을 바꿔 쓸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보다 큰 수 중에서 1이 아닌 걸 선택을 해서 fx가 a의 x승이다. 예, 이런 함수를 만들면 이것을 a를 밑으로 갖는 지수함수다라고 불렀어요. 그때 a의 x승 하는 것은 a가 x번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예,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라는 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1보다 작던지 크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1인 케이스는 특별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1이다라고 하면 1의 x승이 만들어져서 이 값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시켜도 되지만 이건 상수함수가 되니까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해서 이건 제외시킨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A의 x승이 A를 x번 곱한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A가 1보다 작으면, 즉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은 수는 곱할 때마다 점점 그 결과가 작은 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결과가 작아집니다. 감소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A의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 그럼 1보다 큰 수는 곱할 때마다 커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점점 값이 증가해서 무한대로 같이 가게 되지요. 그렇죠? 증가함수 모양을 갖습니다. 이렇게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 개의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수함수 중에서 2의 x승,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진 이 함수가 2의 x승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는 x가 0일 때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은 x가 0일 때니까 2의 0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의 0승, 무엇의 0승하는 건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떤 수가 되었건 4의 0승도 1, 10의 0승도 1, 1.5의 0승도 1, 4분의 1의 0승도 1, 2분의 1의 0승도 1. 어렵지 않죠?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럴 때 2분의 1의 x승은 이렇게 반대쪽에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2분의 1의 x승 하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것의 x승 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래서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비교하면 여기 x가 여기 부호를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 돼요. 이것하고는. 그렇죠? 이렇게 y축의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4의 x승하고 2의 x승을 비교하면 여기 밑수가 2에서 4로 더 큰 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큰 값의 함수값이 더 크고 0보다 작은 쪽은 반대로 큰 값의 함수값이 더 작아져요. 그래서 4의 x승은 여기서는 2의 x승보다 위쪽에 x가 0보다 큰 쪽, x가 0보다 작은 쪽은 2의 x승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4분의 1의 x승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4의 마이너스 x승이죠. 4의 x승하고 이렇게 대칭의 모양을 가지면 됩니다. 감수함수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텐데요. 우선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극한이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이 값은 로그 a예요. 여기가 a면 여기가 a입니다. 즉, 이 극한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h승 마이너스 1. 이게 얼마냐라고 물었다면 이건 로그 2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7의 h승 마이너스 1이 얼마냐? 로그 7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h승 마이너스 1은 얼마냐라고 하면 로그 2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ln이라고 쓰는 자연 로그는 밑수가 2라고 했죠. 그렇다면 ln2라는 값은 1이죠. 그렇죠? 2의 1승이 2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극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극한이 이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e라는 수를 정의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 값이 2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n을 x라고 바꿔도 같은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 이렇게 하면 2가 되죠.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정의를 가지고. 이게 첫 번째 극한입니다. 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이 극한으로 갈 텐데 예, 단계별로 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극한에서 여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이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t는 무한대분의 1 하는 모양이고 그래서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t가 0으로 갈 때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값은 1 플러스 x분의 1은 t라고 놨으니까 1 플러스 t. 그렇다면 x는 t분의 1이죠. 그러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이렇게 놓은 것은 여기서 치환밖에 안 했죠.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값이 변하지 않아요. 이것도 2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극한을 유도를 했어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극한을 가지고 또 한 단계 나갑니다. 왼쪽에 있는 극한하고 2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니까 왼쪽의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에 a를 미수로 가는 로그 함수를 똑같이 취하면 결과는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해서 로그 a의 이 값은 로그 a의 2하고 같아야 돼요. 우선 이 값을 살펴보면 로그의 성질, 미수를 다른 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수를 2로 바꿔서 자연로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로그 a의 2는 로그 a분의 로그 2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ln이라는 자연로그로 바꿨으니까 로그 2는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로그 a분의 1입니다. ln a분의 1. 자, 그럼 이쪽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해 볼 텐데 이 값은 로그하고 리미트는 취하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아요. 자, 이쪽은 리미트를 먼저 취한 다음에 로그를 취했어요. 순서를 바꿔서 여기다가 로그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 리미트를 취해도 똑같아요. 예, 로그와 리미트는 연속이 되는 범위 내에서 순서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이쪽 로그를 볼까요? 로그 안쪽에 여기 승수가 있어요. t분의 1승. 그렇죠? 로그의 성질. 이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t분의 1이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겠습니다. 그럼 로그에다 t분의 1을 곱했으니까 t분의 로그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두 값이 같아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극한을 유도를 했습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는 로그 a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얻었던 극한이지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는 로그 a분의 1이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 있는 분자 로그 a의 1 플러스 t 이것을 이번에는 h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이 극한은 t가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쪽에 있는 값은 로그 a의 1로 가요. a의 몇 승이 1이냐 그런 뜻이죠. a의 0승이 1이지요. 그러니까 로그 1 하는 것은 0이지요. 그렇죠? 어떤 로그든 로그 1은 0입니다. 그렇다면 h는 0으로 가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로그 a의 1 플러스 t가 h다라고 쓰는 것은 a의 h승이 1 플러스 t다라고 지수로 표현하는 것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a의 h승은 1 플러스 t다 이렇게 쓰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t로 풀 수 있죠. 그렇죠? t로 풀어내면 이걸 넘겨주면 되니까 t는
a의 h승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극한을 바꿔요. t가 0으로 가는 극한, h가 0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자 로그 a의 1 플러스 t, 예, 우리가 h라고 치환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t로 풀어보니까 t는 a의 h승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의 h승 마이너스 1분의 h다.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구조가 바뀐 게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값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극한은 로그 a분의 1입니다. 예, 이렇게 네 번째 결과를 얻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같은 거니까 역술 취해도 같아요.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까 이것분의 1하고 이것분의 1이 같아야 되죠. 근데 이것분의 1은 로그 a분의 1분의 1이니까 뒤집고 다시 뒤집으면 로그 a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로그 a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역시 극한하고 역수를 취하는 과정은 순서를 바꿔도 돼요. 해서 먼저 극한을 취하고 뒤집었죠. 그럼 먼저 뒤집고 극한을 취해도 됩니다. 해서 이렇게 먼저 극한을 취하고 뒤집은 것은 이것을 먼저 뒤집어요. 역수를 취해요. 그 결과에다 극한을 취해도 같은 거다. 자, 그럼 이걸 뒤집었다라는 것은 여기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바꾸면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거기다가 극한 취한 것하고 같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양쪽이 같은 값이다. 즉, 이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이것은 로그 a와 같다. 예, 이게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예, 출첵 안 보내신 분 보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지수함수의 도함수, 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x가 a의 x승이다. a를 밑으로 가는 지수함수가 주어졌어요. 그 도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f'x는 정의를 써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근데 주어진 함수는 a의 x승이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은 a의 x 플러스 h승, x에서의 함수값은 a의 x승. 그렇죠? 그런데 지수법칙 a의 x 플러스 h승 하는 것은 a의 x승과 a의 h승을 곱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바꿔놓으면 앞에도 a의 x승, 뒤에도 a의 x승이 있으니까 a의 x승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면 거기에 a의 h승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움직여요. 0을 향해서 움직여요. 다른 문자는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한의 변수라는 것은 이 극한의 변수는 h라는 문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문자 x로 표현됐지만 h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h가 0으로 갈 때 x는 안 움직여요. 그렇다면 a의 x승은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곱해진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a의 x승은 나가서 곱해졌습니다. 그러면 극한 안쪽에 남은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극한을 조금 전에 계산했죠. 예, 이 값은 ln 로그 a다. 자연 로그로 로그 a다. 그렇죠? 자, 그럼 결과를 얻었습니다. a의 x승을 미분하라고 하면 a의 x승 똑같이 그냥 한번 씁니다. 거기다가 로그 a를 곱하면 돼요. 아주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fx가 7의 x승이다. 도함수가 뭐냐? 7의 x승을 미분하면 7의 x승 똑같이 씁니다. 거기다가 로그 7 곱하면 된다. 쉽죠? 한 번 더. 3의 x승을 미분하면 그 도함수가 뭐냐? 3의 x승 쓰고 곱하기 로그 3. 쉽죠? 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2의 x승의 도함수가 뭐냐? 2의 x승 쓰고 로그 2. 그런데 자연 로그니까 2가 미수예요. 그러니까 로그 2 하는 건 1이에요.
그래서 2의 x승. 그렇죠? 자, 그러면 2의 x승이라는 특별한 함수는 그 도함수를 계산을 해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미분해서 변하지 않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런 함수를 받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예. fx가 2의 x승 마이너스 x다. 그때 f'하고 f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네요.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그렇죠? 먼저 일개도함수 구해볼까요? 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일개도함수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럼 2개도함수는 1개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2의 x승 미분해도 2의 x승이고요. 마이너스 1 미분하면 0이니까 쓸 거 없죠. 그렇죠? 해서 2개도함수는 2의 x승이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예, y는 2의 x승 이 함수의 그래프, 예, 그 위에 어떤 점에서 점을 찾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접선과 그 점에서의 접선, 주어진 직선, y는 2x라는 이식을 갖는 직선, 접선과 이 직선이 평행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어떤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인데 y는 2x 이런 식으로 주어진 함수, 예,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값이 기울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평행이다라는 조건에서 기울기가 2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접선이 그렇다라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y'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y'이 2 되는 그런 점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y'이 2다라고 했는데 y는 2의 x승이에요. 그러니까 y'은 2의 x승을 미분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 그렇죠? 그래서 2의 x승이 2가 되는 x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x라는 것은 여기 미수가 2니까 바로 자연록으로 바꾸면 되죠? x는 ln 2다. 그렇죠? 됐죠? 그렇다면 x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점을 찾기 위해서 y 값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y의 값은 y가 2x다. 이렇게 지금 y가 2의 x승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에다가 이 x의 값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x가 로그 2였으니까 2의 x승 하는 것은 2의 로그 2승. 그렇죠? 그런데 2에 하는 이 자연 지수 함수하고 ln 하는 자연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죠. 그렇죠?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2가 로그에 의해서 옮겨졌다가 다시 그 결과가 2의 x승하는 지수함수에 의해서 옮겨지면 로그로 갔다가 그 역함수로 다시 왔으니까 되돌아와야 돼요. 2로. 그렇죠? 해서 2에 하는 것과 로그라는 것은 상쇄돼서 사라지면 됩니다. 해서 값은 2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y는 2다. 됐죠? 그렇다면 x좌표는 로그 2고 y좌표는 2였으니까 그 점의 좌표는 ln 2, 2다.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연습해 볼게요. 예, 예제 2번. y가 2의 텐전트 x승이다. 이 함수를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쇄법칙 배웠죠? 예, 그리고 지금 지수함수의 도함수 배웠으니까 연쇄법칙하고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쓰면 됩니다. y'은 2의 어쩌고 승 이렇게 된 거죠. 텐전트 x를 t라고 생각하면 2의 t승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t가 텐전트 x다라고 다시 합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이 텐전트 x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t라고 생각해 볼까요? 2의 t승을 t로 미분해야 돼요. 2의 x승을 x로 미분하면 2의 x승이니까 2의 t승을 t로 미분하면 2의 t승 해서 2의 어쩌고 승 하는 것은 똑같이 한번 쓰면 됩니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어쩌고라고 된 부분을 다시 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어쩌고는 텐전트 x, 그렇죠?
그걸 미분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도함수 배웠죠? 시컨트 제곱 x지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결과는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2의 텐전트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한 문제 또 풀어볼게요. 예, 예제 3번. y가 2의 마이너스 4x승 곱하기 사인 5x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y''을 구해라 그랬어요. y를 살펴보니까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하고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곱법칙을 쓰면 되겠죠. 라이프니츠의 룰. 예,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교대로 미분에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가볼까요? y''은 지수함수를 미분할 때는 삼각함수 그냥 곱해주고 플러스 반대로 지수함수는 그냥 곱하고 삼각함수는 미분에 곱하고 그렇죠? 그런데 2의 마이너스 4x승을 미분하면 지수함수 똑같이 써요. 미분할 때.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이 몇, 승수, 파워 이것만 다시 미분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x를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곱한 꼴이 됐고요. 이렇게 하면 지수함수 미분했어요. 예, 그럼 거기다가 sin 5x는 그냥 곱하면 돼요.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합니다. 2의 마이너스 4x승 하는 건 그냥 곱했고요. sin 5x를 미분하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도함수 배웠어요. sin 어쩌고 그렇죠? sin 어쩌고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하지만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다시 미분에 곱해야 되는데 5x를 x로 미분하면 5가 되죠. 그렇죠? 그럼 다 됐죠?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4x승 묶어내고요. 그럼 이쪽에 5 코사인 5x, 이쪽에 마이너스 4 사인 5x. 쉽지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그 역함수가 되는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 시작할 때 역함수의 도함수라는 걸 먼저 얘기했었죠. 역함수의 도함수는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알고 있다면 역함수를 계산해서 미분할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그걸 뒤집으면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로그 함수라는 건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우리는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그냥 뒤집어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로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a를 밑으로 갖는 지수함수 fx는 a의 x승 이런 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로그 a의 x다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지수함수 a의 x승하고 여기 로그 함수 로그 a의 x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죠. 그렇죠? 그걸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이런 로그 a의 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a가 1보다 큰 케이스에 그려져요. 됐죠? 자, 그러면 a가 1보다 작을 때도 우리 a의 x는 그래프를 알고 있었죠? 가볼까요? a가 1보다 작으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a가 1보다 작을 때 a의 x승.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라색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해 주면 돼요. 그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를 그려볼게요. 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그걸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녹색 그래프로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로그 a의 x다. 예, a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예, 이렇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y가 로그 a의 x다라고 쓰는 거나 a의 y승이 이렇게 돌아와서 x다라고 쓰는 것은 같은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연 지수 함수와 자연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y가 lnx다라고 쓰는 것은 여기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2의 y승이 x다 이렇게 쓰는 것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로그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그 함수의 도함수는 자연 로그를 미분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연 로그부터 시작을 할게요. y가 lnx다라고 하면 바꿔 써볼까요? 지수 표현으로 x는 2의 y승이다 하는 것하고 같아요. 자, 그러니까 x하고 2의 y승이 같으니까 x를 y로 미분한 거나 2의 y승을 y로 미분한 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미분해 보겠습니다. x를 y로 미분한 거 dy분의 dx, 2의 y승을 y로 미분한 거 dy분의 d, 2의 y승. 근데 조금 전에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2의 x승을 x로 미분하면 2의 x승이다. 그렇죠?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예요. 그렇죠?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가 돼야 되니까 똑같은 구조로 2의 y승을 y로 미분하면 2의 y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dy분의 dx는 2의 y승입니다. 자, 그러면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y가 lnx다라고 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dx분의 dy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dy분의 dx, 예, 그냥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서 분의 1 뒤집으면 돼요. 그렇죠? dx분의 dy는 dy분의 dx 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dy분의 dx라는 게 2의 y승이니까 이건 2의 y승 분의 1이다. 근데 2의 y승은 여기 보니까 x하고 같아요. 그렇죠? 해서 2의 y승은 x니까 이 전체는 x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결과를 하나 얻었습니다. y가 lnx다라고 하면 y'은 x분의 1이다. 얻은 결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그렇죠?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로그 안에 들어가는 이 x라는 것은 여기 2의 y승하고 같은 값이에요. 지수함수는 여기 2가 0보다 큰 수니까 0보다 큰 수를 몇 번 곱해가지고 0보다 작아지거나 0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0보다 커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값입니다. 그래서 lnx, 로그 x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로그 안에 들어가는 그 값은 0보다 큰 값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단계별로 나가겠습니다. 연쇄법칙을 배웠으니까 여기 x를 어떤 함수 gx로 바꿔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y가 ln gx다. 예, 이렇게 되는 걸 미분해 볼게요. y'은 이걸 하나의 변수 t라고 생각하면 로그 t를 t로 미분했으니까 t분의 1 해서 ln 안쪽에 있는 값을 분모에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미분해서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로그 안에 있는 것을 분모에 써주고 똑같이 써주고 그것을 미분해서 분자에다가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ln 어떤 함수는 그 함수분의 그 함수의 도함수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결과고요. 자, 그럼 역시 여기 ln 안에 gx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은 g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여기 어떤 함수라는 것을 절대값 x라는 함수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y는 ln 절대값 x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미분할 거예요. 똑같이 여기 두 번째 결과에 의해서 ln 앞에 있는 이 절대값 x라는 함수는 분모에 쓰고 그것을 미분해서 분자에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절대값 x의 도함수는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그렇죠? 절대값 x의 도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면 x분의 절대값 x라고 쓸 수 있다. 기억나죠? x분의 절대값 x라는 것을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하면 x가 0보다 큰 쪽은 값이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한 가지로 표현하면 x분의 절대값 x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값 x를 미분한 것은 x분의 절대값 x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y''은 거기에 절대값 x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절대값 x는 약분되죠. 그래서 x분의 1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결과를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lnx를 미분하니까 x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쇄법칙을 이용해서 ln 절대값 x를 미분했는데도 모양은 똑같은 모양으로 x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x분의 1과 여기 x분의 1이 같은 식으로 표현되는데 같은 함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ln 안에 x가 있어야 되니까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ln 안에 절대값 x가 있어야 되니까 절대값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가 0만 아니면 0보다 작아도 절대값을 취하면 0보다 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곳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x분의 1은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보다 큰 쪽에만 있는 x분의 1이고요. 여기서 얻은 x분의 1은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보다 큰 쪽에도 있고 x분의 1에서 x가 0보다 작은 쪽에도 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죠. 0보다 큰 쪽도 있고 0보다 작은 쪽도 있죠. 그렇죠? 예, 해서 일반적인 x분의 1은 이런 함수고요. 즉 로그 절대값 x를 미분해서 얻은 x분의 1이고요. 로그 x를 미분해서 얻은 x분의 1은 일반적인 x분의 1의 오른쪽 반쪽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ln 안에다가 절대값 안에 어떤 함수를 더 볼게요. ln 절대값 gx 미분해 볼까요? y''은 ln 안쪽에 있는 절대값 gx는 분모에, 그것을 미분한 결과는 분자에.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에 절대값 gx를 미분해서 써줘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절대값 x다라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였고요. 그러면 절대값 g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절대값 어쩌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똑같이 흉내내면 어쩌고분의 어쩌고의 절대값. 그렇죠? 하지만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연쇄법칙. 해서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gx분의 gx의 절대값 곱하기 g'x. 그렇죠? 이제 정리할까요? y'은 절대값 gx는 약분돼서 사라졌어요. 이렇게 남았죠. 결국 gx분의 g'x. 똑같죠? 예. 로그 gx를 미분해도 gx분의 g'x. 로그 절대값 gx를 미분해도 gx분의 g'x.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gx가 0보다 큰 쪽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gx가 0이 아닌 쪽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 y가 로그 x의 3승 플러스 1이다. 이걸 미분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y'은 로그 안쪽에 있는 x의 3승 플러스 1은 분모에 똑같이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쓰면 된다. 그렇죠? 근데 x의 3승 플러스 1을 미분하면 3x제곱이죠? 그래서 y'은 x의 3승 플러스 1분의 3x제곱이다. 그렇죠? 자, 그럼 로그 안에 x의 3승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x의 3승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x의 3승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을 해볼게요. 로그 절대값 x의 3승 플러스 1.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미분한 형태는 똑같다고 했죠. 그렇죠? 절대값 무시하고 x의 3승 플러스 1을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쓰면 된다. 그렇죠? x의 3승 플러스 1 미분한 게 3x제곱이니까 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x의 3승 플러스 1분의 3x제곱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절대값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하지만 여긴 절대값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절대값까지 해서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의 3승 플러스 1은 0이 아니면 되겠다. 0보다 작아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도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도 있어요. 예,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절대값이 있어도 없어도 로그 안쪽에 그걸 미분한 결과는 같은 모양이지만 절대값이 없을 때에는 그 값이 0보다 큰 쪽만 생각하는 거고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자연 로그가 아닌 일반 로그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로그는 자연 로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로그로 바꾼 다음에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로그 a의 x라는 함수를 미분하려고 해요. 그대로 놓고 미분하는 식을 우리가 유도한 게 아니니까 이걸 자연 로그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자연 로그로 바꾸면 ln a분의 ln x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y 로그 a의 x 이걸 미분해라 그러면 이 형태를 미분하면 돼요. 그런데 로그 a분의 1 하는 건 상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죠. 여기 ln x 자연 로그만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의 결과는 x 로그 a분의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로그 2의 x 이렇게 된 걸 미분해라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x 로그 2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여기 미수를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예. 자,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로그 사인 x를 미분해라 그랬어요. 로그 안쪽에 사인 x가 있네요. 그렇죠? 미분해라 그러면 로그 안쪽에 있는 거 분모에다가 쓰고 분자는 그걸 미분해서 쓴다. 그렇죠? 예,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였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사인 x분의 코사인 x죠. 사인 x분의 코사인 x를 우리가 코텐전트 x라고 쓴다고 했죠? 예, 해서 ln 사인 x를 미분하면 코텐전트 x가 된다. 어렵지 않았죠? 예, 예, 출첵 안 보내주신 분, 예, 몇 사람 있네요. 보내세요. 출첵 보내세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예, y가 3x 플러스 2의 5승분의 x의 4분의 3승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예, y를 미분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을 미분해라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 모양으로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목법칙을 쓰면 되죠. 분모의 제곱, 분해,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거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양을 보면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은 곱셈과 나눗셈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몇 승 하는 것밖에 없어요. 승수. 그렇죠? 자,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으로 만들어진 이 복잡한 모양은 우리가 로그를 취하면 곱셈은 덧셈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면 덧셈과 뺄셈으로 표현되니까 미분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볼게요. y가 2값하고 같으니까 양변에다가 자연 록을 취해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록을 취하면 이 값은 ln 여기 분자 x의 4분의 3승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 ln 분모 3x 플러스 2의 5승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분자도 x의 4분의 3승하고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다시 쓰면 덧셈으로 바뀌어요. ln x의 4분의 3승 플러스 ln 루트인데 루트는 2분의 1승이죠. x제곱 플러스 1의 2분의 1승. 그렇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이 승수가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4분의 3 로그 x고요. 두 번째 것도 2분의 1승은 나가서 곱해질 수 있으니까 2분의 1 로그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렇죠? 세 번째 것도 5승이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5 로그 3x 플러스 2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쪽에 로그 y가 이쪽에 있는 값하고 같아졌어요. 그럼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같은 거니까 미분해도 같아야 되죠. 로그 y를 미분하면 y는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쓰고 y분의 y 프라임입니다. 이쪽은 순서대로 미분해 볼까요? 4분의 3 로그 x를 미분해라. 4분의 3은 그냥 곱하고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그렇죠? 2분의 1 로그를 미분해라. 2분의 1 그냥 곱하고 이 로그를 미분하면 로그 안쪽에 x제곱 플러스 1은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하면 2x지요. 미분한 결과를 분자에 쓴다. 그렇죠? 세 번째 항을 미분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5는 그냥 곱하고요. 로그 이 값이니까 3x 플러스 2는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쓸 텐데 3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3이죠. 다 됐죠? 예, 이제 이걸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y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y 프라임은 오른쪽에 있는 이 결과에다가 y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y는 여기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냥 y라고 똑같이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걸 똑같이 써주면 돼요. 이 값. 그렇죠? 곱하기. 이제 이건 정리했습니다. 앞에 첫 번째 항은 4x분의 3이죠. 두 번째 항은 2는 약분하고 치우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되죠. 세 번째 항은 5하고 3 곱해서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15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y가 x의 루트 x승이다. 미분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y하고 x의 루트 x승이 같으니까 로그를 취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왼쪽은 로그 y, 오른쪽은 로그 x의 루트 x승. 로그의 성질, 안쪽에 있는 승수 루트 x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루트 x 곱하기 로그 x. 그렇죠? 이제 로그 y하고 루트 x 곱하기 로그 x하고 같으니까 양쪽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로그 y를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 루트 x 로그 x를 미분하면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 라이프니츠의 룰 교대로 미분에 더합니다. 루트 x 먼저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 로그 x는 그냥 곱해주고 플러스 반대로 루트 x는 그냥 곱해주고 로그 x는 미분에 곱해준다.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루트 x입니다. 그렇죠? 여기 2루트 x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 값은 정리했으면 2루트 x로 통분해 쓸 수 있어요. 루트 x분의 1이니까 2루트 x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루트 x분의 하고 묶어내면 여기서 2, 여기서 로그 x. 그러니까 y분의 y 프라임은 2루트 x분의 2 플러스 로그 x. 그렇죠? 그럼 우리는 y 프라임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y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y는 x의 루트 x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그냥 곱하고 여기다 곱해주면 y 프라임은 x의 루트 x승 곱하기 2루트 x분의 2 플러스 로그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역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삼각함수는 6개가 있다고 했죠. 사인 x, 코사인 x, 텐전트 x, 시컨트 x,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 그렇죠? 근데 그 6개의 함수는 전부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든지 아니면 파이를 주기로 갖는 주기함수예요. 그렇죠? 어쨌든 6개는 2파이나 파이, 이걸 주기로 갖는 전체가 다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다라는 것은 2파이가 주기면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돌아오는 거고 파이를 주기로 갖는다 그러면 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요. 같은 값으로 되돌아온다.
주기함수니까 같은 값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은 전체 범위에서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전체 범위에서는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곳을 선택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함수들을 생각한 수학자들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쓰고 있어요. 예, 해서 약속한 범위를 기억하셔야 되니까 예, 그걸 얘기해주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6개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해서 3가지만 다루겠습니다. sin x의 역함수, 코사인 x의 역함수, 텐전트 x의 역함수. 나머지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sin x의 역함수부터 가볼게요. fx가 sin x다. 그럴 때 그 역함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1대1 대응이 되는 곳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할 거예요. 어디로 약속하냐? 역함수를 생각하는 sin x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사실은 sin x라고 얘기하면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역함수를 얘기하는 sin x는 그렇지 않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인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fx가 sin x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의 역함수를 얘기할 때 sin x는 f라는 함수는 sin의 정의역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sin은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죠. 가장 클 때 플러스 1이죠. 예, 이리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f 인버스를 생각하면 f하고 f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규칙이니까 여기 치역을 정의역으로 가져요. 그렇죠? 거기서 이 정의역을 치역으로 가지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사인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으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0일 때 0이고요. 이렇게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값은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사인 x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면서 함수 값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 범위의 sin x는 역함수를 가져요. 그 역함수를 이렇게 sin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처럼 표기하기도 하고 sin x 앞에다가 arc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든지 우리는 arcsin x 이렇게 써도 arcsin x 이렇게 읽습니다. arcsin x 어렵지 않죠? 예, arcsin x 이렇게 간단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in x의 역함수를 f 인버스 arcsin x라고 불러요. 됐죠?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sin x의 그래프를 아니까 arcsin x의 그래프는 sin x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그려볼게요. 대칭 이동하면 여기 원점은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됐죠. 그렇죠? 여기 1이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여기는 이 값이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arcsin x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arcsin x는 여기 있는 x라는 것은 이 정의역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 함수값 arcsin x를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있어야 돼요. 해서 arc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상 2분의 파이 이하다. 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해서 이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이 구간, 즉 arcsin x의 값이 속해 있는 구간,
이것을 악사인 x라는 이 함수의 주된 값이다. 주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치 안에서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값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악사인 2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악사인 2분의 1을 y라고 해볼까요? 사인의 역함수가 2분의 1을 y로 대응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인은 y를 2분의 1로 대응시켜야 되니까 그걸 기호로 쓰면 사인이 y를 2분의 1로 대응시킨다. 사인 y가 2분의 1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y라는 값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이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걸 역함수 기호를 써서 악사인 2분의 1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기본각에 대해서는 이걸 시험에 물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2분의 1만 가지고 계산했는데 여러분들은 0일 때, 즉 악사인 0 얼마인가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악사인 2분의 1, 악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악사인 2분의 루트 2, 악사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악사인 2분의 루트 3, 악사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악사인 1, 악사인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이 값들에 대해서도 오늘 집에 가시면 계산해 보고 연습해 두세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는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예. y가 악사인 x다. 그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y가 악사인 x다. y가 x로 표현됐으니까 미분한 값은 dx분의 dy. 그렇게 쓸 거고 x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y가 악사인 x다라는 걸 사인으로 표현해 볼까요? 사인의 역함수가 x를 y로 보내니까 사인은 y를 x로 보낸다. 사인이 y를 x로 보낸다. x가 사인 y다.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럼 x하고 사인 y가 같으니까 x가 y의 함수로 표현됐어요. y로 미분해 봅니다. 양쪽을 y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럼 dy분의 dx가 오른쪽 dy분의 d 사인 y하고 같아야 된다. x라는 걸 변수로 해서 sin 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 코사인 x니까 y를 변수로 해서 sin y를 미분하면 코사인 y죠. 그렇죠? 그래서 dy분의 dx는 그냥 코사인 y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dx분의 dy인데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죠? 이 값은 dy분의 dx를 분의 1 전체를 뒤집으면 된다. 그렇죠? 여기 dy분의 dx가 코사인 y니까 이걸 뒤집으면 코사인 y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x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x는 사인 y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y는 제곱을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하나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긴 코사인 y니까 코사인 y하고 같은 부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코사인 y라는 거 볼까요? 여기 금방 얘기한 거에서 y가 어디에 있나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y는 악사인 x예요. 근데 악사인 x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값이. 그렇죠? 그렇다면 y도 악사인 x니까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코사인 y를 계산한 거죠. 코사인의 부호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는 코사인 하는 것은 플러스 부호를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이 전체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분의 1이 됐어요. 다 됐죠? 사인 y가 x였어요. 그러면 사인 y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x제곱이에요. 그래서 x로 표현이 됐죠? x로 표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결과 씁니다.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fx가 코사인 x다 그랬어요. 역시 역함수를 생각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요. 1대1 대응 되는 범위는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한 곳을 선택해서 약속을 하는 거고요. 코사인의 역함수를 생각할 때 코사인 하는 이 함수는 x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 곳에서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 역함수를 코사인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하고 표기하기도 하고 코사인 x 앞에다가 ARC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어떻게 했건 이것도 아크 코사인 x, 이것도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역함수는 아크 코사인 x.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 역함수는 이 코사인의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면 되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가 움직이는 곳, 치역은 아크 코사인 x가 움직이는 곳 0부터 파이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를 그려볼게요. 코사인 x가 0부터 파이까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0. 0일 때 코사인 1이고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0이고 파이에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것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되니까 여기 y축에 있는 1은 x축에 1로 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여기 x축에 있는 2분의 파이는 y축에 2분의 파이로 가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휜 것과 이렇게 휜 것은 아래로 오목, 위로 오목, 오목성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휘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파이죠. 그렇죠? 해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렇죠? 치역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그린 것이 아크 코사인 x의 그래프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역시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크 코사인 2분의 1은 얼마냐 그랬어요. 아크 코사인 2분의 1을 y라고 두면 코사인의 역함수가 2분의 1을 y로 보낸다. 그렇다면 코사인은 y를 2분의 1로 보낸다. 즉 코사인 y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y가 2분의 1 되는 것을 이 y를 0부터 파이까지 해서만 움직이면서 찾아야 돼요.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냐 그런 뜻이지요. 0과 파이 사이에서. 그렇죠? 우린 그런 값을 딱 하나 알고 있죠. 그렇죠? 60도 3분의 파이입니다. 그렇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이걸 역함수 기호로 표현하면 그 코사인 2분의 1은 3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코사인 값이 2파이를 주기로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니까 당연히 여기다 2파이 더하면 3분의 7파이도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에요. 하지만 그 코사인 2분의 1은 그 2파이를 더해가지고 3분의 7파이는 찾지 않습니다. 0과 파이 사이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3분의 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대1 대응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3분의 파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역시 미분해 볼게요. 예, y가 아크 코사인 x다라고 했어요. 이걸 바꿔 쓰면 x가 코사인 y다라고 쓸 수 있어요. x하고 코사인 y가 같으니까 양쪽을 y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dy분의 dx는 dy분의 d 코사인 y다. 그렇죠? 코사인 x를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근데 코사인 y를 y로 미분한 거니까 똑같은 구조. 그렇다면 마이너스 사인 y. 그렇죠? dy분의 dx를 뒤집으면 dx분의 dy죠. 해서 dx분의 dy는 이걸 뒤집어서 마이너스 사인 y분의 1. 그렇죠? 근데 역시 x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x가 코사인 y예요. 그러니까 사인 y를 코사인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y 역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을 풀었으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그렇죠? 역시 여기 부호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사인 y의 부호하고 같은 걸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y는 아크 코사인 x. 그렇죠? 아크 코사인 x는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y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그 y에 대해서 사인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은 이런 그래프를 갖죠. 사인. 그렇죠? 그렇다면 사인이 플러스지요. 0부터 파이까지는. 그러니까 사인 y는 플러스예요. 그렇다면 여기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긴 플러스니까 전체는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분의 1이다. 다 됐죠? 여기서 코사인 y라는 것은 x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x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해서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다시 갑니다. 아크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예, 이것도 결과를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예. 텐전트 x의 역함수를 얘기를 해볼게요. 텐전트 x도 1대1 대응되는 범위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범위를 약속을 할 텐데 약속된 범위가 어디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범위들은. 자, 그럼 이 범위 안에서 텐전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텐전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수직점근선이 2분의 파이고요. 이쪽에 수직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렇죠? 예, 이게 텐전트 x입니다. 자, 그럼 텐전트 x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예, 해서 이것을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수평정분선이 생기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아래쪽으로 수평정분선이 생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렇죠? 예, 이 함수가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 아크 텐전트 x의 그래프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 1대1 대응이 되는 이곳에서 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 함수의 역함수를 텐전트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또는 텐전트 x 앞에다가 ARC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던 아크 텐전트 x 이렇게 써도 아크 텐전트 x 이렇게 읽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아크 텐전트 x의 값은 여기 역함수를 생각했던 텐전트의 정의역 안에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 텐전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아크 텐전트 3분의 루트 3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값을 y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텐전트의 역함수가 3분의 루트 3을 y로 보낸다? 그럼 텐전트는 거꾸로 y를 3분의 루트 3으로 보내야 되니까 텐전트 y는 3분의 루트 3이다. 그렇죠? 그런데 텐전트 값이 3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y 값을 찾으면 되는데 y가 어디에서 찾는 거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안쪽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텐전트 얼마가 3분의 루트 3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안에서는 텐전트 값이 3분의 루트 3 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렇죠? 그 값이 6분의 파이 30도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거꾸로 써서 아크 텐전트 3분의 루트 3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도 오늘 집에 가면 연습합니다. 예, 사인, 코사인, 텐전트 이렇게 세 개는 다 연습하세요. 기본각에 대해서. 예, 이쪽은 0일 때 예, 아크 텐전트 0은 얼마일까라는 거 예, 계산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1일 때 예,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다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여기 부호 바꿔서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기본각에 대해서는 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건 언제든지 문제 바꿔서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네, 답을 쓸 수 있게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아크 텐전트 x를 미분해 볼까요? 예, y가 아크 텐전트 x다 이렇게 쓰는 거나 x하고 y를 바꿔서 텐전트로 바꿔가지고 x가 텐전트 y다 라고 쓰는 거나
같다고 했죠. x가 텐전트 y니까 양쪽을 y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dy분의 dx는 dy분의 d 텐전트 y. 텐전트 x를 x로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그러니까 텐전트 y를 y로 미분한 거니까 시컨트 제곱 y.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dy분의 dx를 아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dx분의 dy는 dy분의 dx를 뒤집으면 된다. 그래서 dx분의 dy는 dy분의 dx 시컨트 제곱 y, 이걸 뒤집은 시컨트 제곱 y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역시 이 값이 y로 표현됐으니까 x로 바꾸고 싶어요. x는 텐전트 y. 그렇다면 시컨트 제곱 y를 텐전트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삼각함수 도함수 배울 때 배웠죠. 시컨트 제곱 y는 1 플러스 텐전트 제곱 y하고 같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1 플러스 텐전트 제곱 y분의 1인데 텐전트 y가 x죠. 그렇다면 전체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결과를 써보겠습니다. 아크 텐전트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번 볼까요? fx가 악사인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f'x를 계산하고 f'x의 정의역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갑니다. 도함수의 정의역은 우리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에서 f'을 계산할 수 없는 것만 빼면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악사인 x제곱 마이너스 1의 정의역부터 먼저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정의역은 악사인 안쪽에 있는 이 값은 사인의 역함수의 정의역이니까 사인의 치역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다면 모든 값에다가 1을 더해주면 x제곱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곱을 풀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예, 이게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죠. 그렇죠? 여기서 f' 계산하고 그 f'이 계산되지 않는 곳을 제외하면 됩니다. 가볼까요? f' 악사인 어쩌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악사인 x를 미분해 봤어요.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라고 됐죠. 그럼 악사인 어쩌고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어쩌고의 제곱 분의 1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어쩌고가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f'은 루트 1 마이너스 어쩌고의 제곱 분의 1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 곱한다. 근데 어쩌고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하면 2x. 그렇죠? 해서 값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2x다. 그렇죠? 여기 분모를 계산해 볼까요? 예, 얘는 루트 안에 보면 1, 이거 제곱할 때 1이 있죠. 그럼 1은 없어지죠. x제곱 다시 제곱하면 제곱의 제곱이니까 4승이 있죠. 그걸 뺄 거죠. 마이너스 x의 4승. 그리고 2배의 x제곱 곱하기 1 하는 것을 뺄 거죠. 즉 마이너스 2x제곱이죠. 그렇죠. 그걸 다시 뺄 거니까 플러스 2x제곱. 그렇죠. 그럼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 묶어냅니다. 그럼 루트 안에 x제곱 곱하기 하고 묶어내면 2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루트 x제곱 하는 것은 x의 절대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x의 절대값이 나갔고요. 이렇게. 그럼 남는 것은 루트 안에 2 마이너스 x제곱이 남았어요. 됐죠? 분자는 2x였고. 그렇죠? 그래서 f'은 절대값 x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2x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f'을 계산할 수 없는 곳을 찾아보세요. 분모가 0 되는 곳은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분모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절대값 x가 0 되는 곳, x가 0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2 마이너스 x제곱이 0 되려고 하면 2 마이너스 x제곱이 0이다. x제곱은 2다.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곳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여기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부터 플러스 루트 2까지 해서 0 빼고
플러스 루트 2 빼고 마이너스 루트 2 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 양쪽 끝점은 여기서 빠졌어요. 그 사이에 있는 점은 0만 하나 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0도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루트 2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루트 2까지 이렇게 두 개 구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해서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곳 하고 0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곳. 예,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10번 보세요. fx가 x 곱하기 아크 텐전트 루트 x다. 이걸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우선 x라는 함수와 아크 텐전트 루트 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함수를 곱해 놓은 거니까 라이프니츠 룰을 쓰면 됩니다. 교대로 미분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크 텐전트 루트 x를 미분할 때는 아크 텐전트하고 어쩌고 라고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아크 텐전트 x를 미분하는 식을 알면 돼요. 조금 전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그 결과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크 텐전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1 플러스 어쩌고의 제곱 분의 1.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라이프니츠 룰을 써서 x를 먼저 미분하면 1, 아크 텐전트 루트 x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하고 아크 텐전트 루트 x를 미분해 곱할 텐데 아크 텐전트 어쩌고니까 1 플러스 어쩌고의 제곱. 그렇죠? 분해.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 루트 x가 어쩌고입니다. 그 어쩌고를 미분해서 다시 곱해야 돼요. 근데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 분의 1. 다 됐죠? 예, 이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이쪽은 1을 곱하나 말하니까 아크 텐전트 루트 x. 그렇죠? 근데 이쪽은 x하고 여기 루트 x하고 약분이 됩니다. 그럼 루트 x가 남죠? 루트 x가 여기 분자에 곱해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2분의 루트 x가 있습니다. 루트 x 제곱하면 x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모는 1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1 플러스 x분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분의 루트 x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곱한 것분의 이렇게 곱한 거죠. 여기는 1분의니까. 그래서 2 곱하기 1 플러스 x 분의 루트 x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해서 정리한 값은 2 곱하기 1 플러스 x분의 루트 x다. 다 됐죠? 예,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채팅을 56명 주셨는데 지금 참가자가 58명이니까 저까지 해서 58명이니까 저를 빼면 57사람이 왔네요. 한 사람은 결석했네요. 한 사람 결석인데 56명 출첵을 줬으니까 한 사람은 안 주셨네요. 안 준 사람 지금 수업 마치려고 하니까 빨리 출첵 주세요. 출첵 안 주면 결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소거된 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면 마칠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